농촌은 물론이고 도시에 혼자 사는 세대가 늘고 있습니다. 노령층 중심의 1인 가구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우리나라 중소조선소가 특수 방탄 소재로 된 중형급 고속 방탄정을 만들었는데 동남아 각국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전을 면치 못하던 창원의 방위산업 수출이 최근 들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중소업체들은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부 리그 준우승을 거머쥐며 돌풍을 일으켰던 경남FC가 2부 리그로 강등됐습니다. 선수단 정리 등 전반적인 개편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경남 지역에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농촌은 물론이고 도시에도 혼자 사는 세대가 늘고 있어 노령층 중심의 1인 가구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어르신이 혼자 사는 집안에 스마트 LED 전등이 설치됐습니다. 스마트 LED는 KT의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동작 감지 센서가 5분 단위로 움직임을 감지해 관제센터에 전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안면 사무소입니다. 날씨가 추우니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문자를 음성으로 안내하고 어르신이 위급 상황에 도움을 요청하는 비상벨 기능도 있습니다. 엄청 위로되죠. 안심도 되고.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 있으니까 가족들은 멀리 있고. 농촌 지역뿐만 아니라 경남 지역 전체 1인 가구 비율도 30%에 가깝습니다. 지난 2015년 34만 7천 가구 27.6%에서 지난해에는 38만 가구 29.1%로 늘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일반 가구 감소로 모든 연령층에서 1인 가구가 늘고 있지만 정책적 지원은 부족합니다. 경상남도 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진기 의원은 1인 가구의 복지 증진과 공동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경상남도가 실태 조사를 통해 1인 가구와 1인 가구 공동체인 사회적 가족에 대한 주거 지원과 비상벨 설치, 응급상황 대처와 범죄 예방 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청년 1인 가구와 그다음에 중년층 1인 가구들도 좀 많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이제 공동 생활 과정이라든지 지원 기관에 대한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을 이제 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동안 1인 가구 지원은 홀로 사는 노인층의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취약 가구에 치중돼 왔습니다.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은 전국적인 추세로 경상남도 의회는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우리나라 중소조선소가 특수 방탄 소재로 된 중형급 고속 방탄정을 만들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해경이 불법 조업과 대테러 현장에 투입할 건데 동남아 해경이 이 고속 방탄정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지난 9월 보르네오 섬 말레이시아령 해상에서 말레이시아 선원들이 납치됐습니다. 무장한 해적들이 소형 보트 2척으로 어선을 습격했고 선원 3명을 납치해 필리핀 남서부로 달아났습니다. 올 3분기까지 전 세계 해적 사고의 약 40%가 동남아 해역에서 발생할 만큼 동남아는 해적들의 주요 출몰지. 우리나라 중소조선소가 만든 고속 방탄정입니다. 고속정 전체가 총알에도 뚫리지 않는 특수 방탄 소재로 만들었는데 중량과 가격은 3분의 1로 줄였습니다. K6와 M60 등을 무장했고 소화포는 100m나 나갈 만큼 강력해 어선 제압에도 쓰입니다. 해상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서해 NLL에서 상황을 대응하고 있으며 불법 조업 외국어선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해상 범죄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이 고속 방탄정을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해경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해경과는 5척, 350억 원 규모의 계약이 80%나 진척됐습니다. 상선이라든지 어선을 납치해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거기에 이 배가 아주 적합하다. 이래서 저희들도 인도네시아에서 상담을 했고. 이대로 성사되면 국내 조선 기자재 업체 50여 곳도 건조에 동참하게 돼 일감 확보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수년 동안 고전을 면치 못했던 창원의 방위산업 수출이 최근 들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중소업체들은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장영 기자입니다. 지난 9월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 2곳이 드론 공격으로 파괴됐습니다. 저 속에다 낮게 나는 드론 공격에 수백억 원짜리 미사일 방어 체계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한국이 20년 전부터 개발한 비호 복합이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단거리 방공 체계를 찾던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의 비호 복합을 문의했습니다. 한화 디펜스는 이 밖에도 3조 원 규모의 인도 단거리 대공 유도 무기 도입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또는 미국제와 호환되는 무기로 이렇게 무기 체계를 전환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한국제 무기의 가치와 또 가격 경쟁력, 성능 이런 것을 많이 인정받고 수출 전망도 밝습니다. 방산업체가 몰려있는 창원시는 한아세안 정상회담 기간 중에 방산 분야 수출 상담회를 마련해 상담액 5천만 달러, 수출 2,2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총리는 창원 로템을 찾아 K1, K2 전차와 장갑차를 둘러봤습니다. 창원에서 만든 K9 자주포는 인도와 유럽 여러 나라에서 주문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좀 우수하고 고객 맞춤형으로 프로모션을 해서 이렇게 잘 이렇게 대응해 드리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좀 강점으로 인정받고 있는 거죠. 기지개를 켜는 방산 수출 시장을 겨냥해 도내 15개 방산 중소기업들이 한국 군수품 수출협회를 만들었습니다. 함께 연구하고 생산하고 영업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개별 기업이 해외 시장으로 나가는 것보다 공동으로 묶여져서 나가니까 이런 부분들은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중소방산업체들은 한국외교협회, 한국국방외교협회 등의 도움을 받아 49개 국가를 상대로 시장 개척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지난해 1부 리그 준우승을 거머쥐며 돌풍을 일으켰던 경남FC가 2부 리그로 강등됐습니다. 선수들의 줄부상 등 악재가 겹쳤기 때문인데 내년엔 선수단 정리 등 전반적인 개편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서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부 리그 승격과 동시에 준우승의 돌풍을 일으켰던 경남FC. 2019년 올해는 더 높은 꿈을 꿨습니다. 선수단의 60%에 가까운 새로운 선수를 보강했으며 도민구단 가운데서는 가장 많은 110억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2부 리그 강등이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일이 된 거는 감독 책임이기 때문에 능력의 문제고 그래서 그 부분은 올 한 해 아쉬웠지만 주축 선수들의 줄부상과 말컹을 대신한 외국인 선수 3명은 중도 퇴출과 부상으로 전력에서 제외됐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선수층이 자연스럽게 얇아지면서 AFC 챔피언스 리그와 FA컵 일정을 소화하기에 힘이 붙였습니다. 대체가 잘못된 것도 있었고 부상이 많은 것도 있었고 그런 이유들을 다 차치하고서라도 결국은 시즌이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경기력이 제대로 올라온 적이 없었다. 2부 리그로 출발하는 내년엔 당장 구단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도외 지원도 올해 추경 포함 110억 원에서 내년엔 당초 예산 60억 원 정도만 우선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에 맞는 선수단 개편과 체질 개선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때 시도민 구단의 롤모델로 꼽혔던 경남FC가 2부 강등이라는 악재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진주료원 강제 폐업 진상조사위원회와 보건의료노조가 진주료원 폐업 과정에서 홍준표 경남지사 등 관련 공무원들이 저지른 위법 행위를 밝혀달라며 검찰에 낸 고발 사건을 경찰에 1차 수사합니다. 창원지검은 창원중부경찰서가 내년 2월 3일까지 고발 사건을 1차 수사하도록 지휘했으며 이후 경찰이 송치한 사건 기록을 검토해 위법 여부를 최종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진상조사위는 지난달 말 홍준표 지사를 포함해 의료원 폐업에 관여했던 간부 공무원 3명을 직권남용죄와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죄 등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지난주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는 참여정부 시절
유 전 부시장과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 지사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이 중단되는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저녁 7시 25분 사천에서 제주공항으로 운항 예정이던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가 기체 결함으로 3시간 이상 지연 출발하면서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승객 122명 가운데 37명은 탑승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측은 외부 동력 장치와 공기 순환 장치에 문제가 생겨 출발이 늦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리산과 덕유산 자락에서 생산된 함양 곶감의 초매식이 오늘 함양군 서하면 곶감 경매장에서 열렸습니다. 함양군은 올해는 기상 여건이 좋아 함양 곶감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10%가량 늘고 품질도 좋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합천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이 오늘 합천군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배몽희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합천군 농민수당 조례는 1년 이상 합천군에 주소를 둔 농민 세대 가운데 1명에게 연간 60만 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 시기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하도록 해 농민수당이 당장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전국농민회 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은 오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변동직불제 폐지를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에서 쌀 목표가를 설정해 쌀값이 떨어지더라도 차익을 보존해주는 제도인 변동직불제가 폐지된다면 쌀값이 폭락할 때 그 피해는 이제 고스란히 농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변동직불제와 같은 확실한 안전장치를 만들어줄 것을 정부에 호소했습니다. 노동당과 녹색당, 미래당, 민중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6개 정당 경남도당이 오늘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역행하는 최소 정당 득표율 상향 논의를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위한 최소 정당 득표율을 3%만 해도 80만 표에 가까운 득표를 해야 해 새로운 정치 세력에겐 매우 높은 장벽이라며 민주당이 이를 5%로 높이려 한다면 6개 정당은 강력한 항의 행동을 공동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 울산, 경남시도당이 오늘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수도권 중심주의를 극복하고 동남권 경제를 부활시키겠다며 협력을 선언하는 부산, 울산, 경남 메가시티 비전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민주당 메가시티 비전위원회는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산, 울산, 경남 원팀 선언과 영입인사 발표, 공약개발단 구성, 당정협의회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 2부는 지난 4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치매에 걸린 자신의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1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치매 질환으로 간호가 필요한 어머니를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지만 어머니를 보살피고 간호하려고 노력한 점과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소방드론이 실종된 60대를 실종 사흘 만에 찾았으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남도 소방본부는 지난 6일 창녕군 남지읍 인근에서 60대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색 사흘 만인 어제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저수지 인근에서 드론을 활용해 수색 활동을 펼친 끝에 실종자 사체를 발견하고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겨울철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축산 차량 일제 단속이 오늘부터 오는 20일까지 경남을 비롯한 전국에서 진행됩니다. 축산당국은 도축장과 거점 소독시설, 식용란 수집 판매소 등 축산 차량의 출입이 잦은 곳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입니다. 시군에 등록하지 않았거나 GPS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은 차량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통영시는 HSG 컨소시엄이 이달 말 송동조선과 본계약을 체결해 인수할 경우 터 매입비 50억 원 상당의 융자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신규 선박 수주를 위한 선수급 환급 보증 발급을 위해
경상남도와 함께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은행과의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경상남도와 미세먼지 다량 배출 30개 기업체가 오늘 도정회의실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환경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참여한 사업장은 협약 기간이 내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먼지와 황질소 산화물 등을 기준 연도인 2018년에 비해 2만 3천 톤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금까지 진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